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자를 수 있는 칼이 있다면 뭐를 자르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자를 수 있는 칼이 있다면 뭐를 자르고 싶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분별하는 마음을 딱 자르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 망상. 이게 이제 분별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망상이 많겠죠. 네, 쪼각쪼각. 근데 분별하는 그 마음을 탁 잘라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분별이 사라지면 경계도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큰 높은 산도 아니고 깊은 바다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이랍니다. 그 분별이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둘러 쪼개놔요. 좋고 안 좋은 거, 밉고 원망스러운 거, 모든 걸 다 둘러 쪼개놓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나하고 너다. 이것도 다 쪼개놔요. 나하고 너가 없어야 서로 잘 어울려져서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 결혼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또 나누고 가족도 뭐 자녀들도 나누고 또 가족 친척도 나누고 다 나누고 모든 걸 다 자기 주관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고 항상 내 중심으로서 모든 걸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게 결국에는 나하고 저 사람을 둘러 놓고 보는, 분별로 놓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나의 아픔이 되고 내가 잘한 것도 저 사람이 기쁨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것은 다 잘한 것은 내 거고 못한 것은 다 저 사람 거고 잘 안 되면 다 저 사람 거다. 그래서 네가 문제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분별을 일으킨 것이지 원래 그것이 좋고 싫고 밉고 예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기준을 세워서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 있다면 항상 똑같아야 되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은 항상 밉고 항상 좋은 사람은 항상 좋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미워지기도 하고 미운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럼 결국에는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항상 내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종경 수행품 50장에 보면 경계를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만 마음을 길들이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한 것 같다.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다 경계예요. 그 경계가 결국은 나의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의 기준점이 돼요. 어떤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내 것, 네 것, 또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것들 다 나누게 돼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분별을 하다 보니까 이 분별이 없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그냥 경계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간다. 그럼 경계가 없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경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공부예요. 세상에 경계가 없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도 경계는 있어요. 추위도 경계고 꽃이 피는 것도 경계고 꽃이 지는 것도 경계고 아무리 산에 들어간다 해도 경계가 없을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분별과 경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경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경계를 내가 힘들다 괴롭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할 기회다 여기면은 그게 나에게 기쁨이고 보람이 돼요. 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구나.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 그 공부가 경계가
나를 키우는,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피하는 게 좋아요? 경계를 맞닥뜨리는 게 좋아요? 그때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자기가 너무 힘이 없다, 이럴 때 이제 경계를 조금 떠나야 돼요. 자기가 싸울 힘도 없는데 무조건 하고 덤비면 되겠어요? 안 되죠. 힘이 없을 때는 잠깐 피하고, 근데 잠깐 피하지만 그것을 놔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힘을 길러서 다시 그 경계에 맞닥뜨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마음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그것이 안 돼. 근데 그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 한 번씩 조금씩 거기에 경계에 부딪혀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러면 그게 점점 자기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고 자기의 마음을 길들이는 힘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유마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없다고 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그 온갖 생각이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일 내가 뭐 해야 될 거냐. 또 오늘 누구하고 상대한 일이 있어. 그래서 별로 안 좋게 헤어졌어. 그러면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면서 내일 만나면 저 사람을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밤새 그 분별망상에 떠나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경계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이 요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힘이 생기고 분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 시끄러운 데 가도 마음이 요란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옛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시장에 나가가지고 자기 공부를 평가했어요. 저래 가만히 앉아있으면 공부가 다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히 시장에 가면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마트에 가면 분명히 내가 뭐 사려고 왔는데 그것만 사고 가는 경우는 드물죠? 또 이것도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 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망상으로 해서 그 경계에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속에 조용히 앉아있던 스님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건들 보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요란함이 안 생기고 자기의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한 마음으로 딱 오롯했다 그러면 오늘은 시장을 잘 봤네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고 마음이 자꾸 흔들렸으면 아이고 오늘은 시장을 잘못 봤네 아무런 손에 들고 가는 물건은 없지만 자기 마음을 챙기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란함과 어리석음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있어지는 그걸 보고 시장을 잘 봤나 못 봤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공부가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고 바깥 경계에 있지 않다. 아무리 바깥에 요란하게 복잡하게 한다 해도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그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누가 옆에 와서 시비 걸어도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저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그보다 더 몇 배의 화를 내고 막 쏘아붙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에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경계가 박혀 있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의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첫째 티끌 하나가 헛꽃을 만든다. 헛꽃. 그게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공중에서 이렇게 꽃이 보인대요.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꽃이 막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티끌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막 꽃이 막 여기저기 보이는 것처럼 막 분별망상이 일어난다. 내 마음 속에 아무런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가 없으면 그냥 온전히 볼 수 있어요. 상대를 볼 때도 온전히 봐요. 저 사람은 누구지? 또 어떻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이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의 사가 껴 티끌이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주견이 들어가 있고 또 관념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들은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온전히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내 들은 그 내용에 덮어 씌워져 가지고 요란해진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미 자기만의 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사람을 못 보고 그 사람은 미운 사람, 또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누군가를 한마디 하면은 내 마음속에 좀 편안할 때는 부드럽게 대꾸해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짜증으로 대꾸하게 돼요. 저 사람은 별말도 아니거든요. 평상시처럼 오늘은 너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이게 그냥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피곤하긴 내가 뭘 피곤하다고 그래요. 네가 잘못 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낀 때를 저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던지기 수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가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이 하는데 내 마음에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이걸 보고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멈추면 어떻게 해? 그냥 던져버려요. 더 심하면 안 좋은 말로 나가기도 하고 그 기분을 오히려 상해갖고 저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져가지고 나는 걱정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안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흘려가면서 지나가는 얘기.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말을 왜 했어?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냥 그때 마음으로 봤을 때 그냥 흘려듣기에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걸 흘려듣지 못하고 저 사람의 말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둬서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미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구름도 지나가 버리고 바람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티끌이 돼가지고 저는 얼마나 잘나간디 나는 이렇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소설을 쓰고 있는, 그것이 이제 허공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경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스님이 두 스님이 강을 가다가 여인이 강을 못 건너고 있으니까 한 스님이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업어가지고 그 여인을 건네주고 절로 갔어요. 근데 다른 스님이 그 절에 오자마자 막 뭐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스님은 말이야, 여자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여자를 어떻게 업어갖고 건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나는 그 여인을 강을 건너주고 나서 거기다 내려놨는데 스님은 아직까지도 업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상황 따라서 그 여인을 생각해서 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냥 자비심으로 건네준 거예요. 근데 이건 여자다 남자다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물을 못 건네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건네주고 그냥 놓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을 티끌로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을 계속 꽁하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경계를 당했을 때 그것이 지나가고 잊어버려야, 아니면 그 경계를 계속 곱씹어요. 또 씹고 또 씹고 지나가면 계속 곱씹어. 근데 그 경계는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더 커요. 걸음을 주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경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구나.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걸 계속 내 마음속에 놓고 키울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경계보다 분별이 괴롭다는 거예요. 경계를 해석하는 건 분별 때문에. 경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그 분별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왔구나, 또 왔다 가는 거구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거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이걸 경계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귀로 들으면 귀로 남고 또 눈으로 보면 눈으로 남고,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남게 돼요. 남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경계 자체가 문제는 안 돼요. 왜 경계 자체가 문제가 안 되냐면 경계가 자체가 문제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계를 똑같이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보고 그냥 이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경계를 바라보는 분별에 따라서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쉬운 일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왔네? 내가 그럼 어쨌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그렇게 힘을 써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경계를 통해서 분별이 나를 망치고 괴롭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병이 오면 그러잖아요. 내가 또 몸이 안 좋아졌구나.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도 받고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렇게 치료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 병이 나한테 왔어? 하필이면 지금 왔어? 뭐 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미 온 병을 가지고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 봐야 분별해봐야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더 내 마음속에 괴로움만 더해. 그러면 왔으면 어떤 분이 이 병을 잘 치료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또 어떤 약을 먹으면 더 빨리 치료될까? 이렇게 해서 그걸 치료해내가는데 내가 공을 들이는 것이지 내가 왜 왔냐?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 왜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봐야 그 경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 스스로 경계보다 분별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 세 번째는 분별을 놓으면 고요가 찾아온다. 그래서 분별은 없애려고 애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별 자체를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분별이 있죠. 좋고 싫은 것이 있죠. 선과 악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 경계 자체에 마음이 놓여서 거기에 묻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경계인 줄 알아서 경계를 지나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걸 놓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경계가 경계인 줄 알고 경계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분별이 분별인 줄 알고 내가 분별을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그래서 붙잡는 순간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탁한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만히 냅둬라. 탁한 물을 어떻게 맑게 해요? 이미 온 경계를 어떻게 맑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가 그것을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게 경계가 아닌 마음의 대중을 잡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점진적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 어떻게 할까, 저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흔들어지면은 그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고 또 탁해지고 또 탁해지고 탁해지는 것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걸 가만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놓고 지켜봐요. 이건 뭘까? 그걸 가만히 놓고 지켜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되면 그것이 분별이 멈추고 마음이 평화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막 그걸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은 우리가 공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계를 따라 번뇌가 있어지고 요란함이 있어지고 하지만 그것을 요란하고 괴롭고 그걸로만 받아들이면 내가 마음이 괴롭죠. 근데 이 경계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부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경계는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자기 스스로 그걸 분별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켜서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아니면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마음을 대중을 잡을 수 있는 공부의 기회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그 경계가 분별로 인해서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또 공부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별이 사라지면 경계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분별로 보는 것보다는 공부의 기회로, 경계를 보는 것보다 공부의 기회로 이렇게 잘 삼아서 날마다 공부가 성장하는
공부인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